발톱이라는 것 자체가 피부의 가장 말단인 그런 기관이면서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이 위에다 우리가 연고를 발라봤자 연고가 흡수가 안 돼요. 플레이트라고 해서 다른 이제 기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안 되고, 그러면 우리가 발톱이 자라는 거를 보면은 이쪽에 있는 성장판, 네일 매트릭스라고 하는 곳에서 자라는데, 여기도 역시 무좀균에 감염이 되고 하면 처음부터 무좀 발톱이 자라는 거예요. 굉장히 요즘에 이제 네. 여름철이 점점 돼가고 발톱에 무좀이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댓글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발톱 무좀 치료가 굉장히 오래 걸리고 치료가 어렵다. 왜 그런 건가요? 발톱 무좀 치료가 어떻게 보면 피부과 질환 중에서 가장 난치의 영역에 속하는 분야이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그냥 피부 무좀, 발백선, 내가 발바닥에 무좀이 있다. 이거는 피부에는 연고의 흡수도가 괜찮기 때문에 연고 그래도 뭐 좀 바르고 하면은 좀 사그라들고 뭐 안 되면 약도 먹고 할 수가 있는데, 발톱 무좀은 정말 어려운 게 발톱이라는 것 자체가 피부의 가장 말단인 그런 기관이면서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이 위에다 우리가 연고를 발라봤자 연고가 흡수가 안 돼요. 플레이트라고 해서 다른 이제 기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안 되고, 만약에 내가 약을 먹었다. 약을 먹으면은 일단 뭐 간이라든가 다른 장기에 이제 미쳐지거나 피부 쪽까지는 흡수가 잘 되는데, 가장 말단은 이 딱딱한 곳에 그 약의 효과가 미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발톱 무좀이 보면 제일 잘 안 낫는 질환 중에 하나예요. 보통 남성분들이 군대에서 발톱 무좀 시작이 되고 보면 평생 안고 가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있어서 발톱 무좀은 굉장히 치료를 세심하게 좀 잘해야 되는 부분이고, 받는 환자분 입장에서도 약간 인내심이 필요하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발톱이 있으면 발톱 아래에 무좀균이 증식이 되는 거예요. 발톱 구조를 보면은 그걸 네일 플레이트라고 하거든요. 그것에도 무좀이 있고, 거기에 무좀이 생기면 각질이 증식되면서 발톱이 두꺼워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반대로 발톱이 바스러지는 형의 무좀도 있긴 해요. 근데 대부분은 발톱이 두꺼워지고 노래지고 변색이 되고, 그리고 그 발톱을 만약에 우리가 뽑았다 그러면 발톱을 뽑고 살이 나오면 이걸 우리가 네일 베드라고 하거든요. 근데 무좀균이 여기에도 깔려 있어요. 네일 베드에도. 그러면 우리가 발톱이 자라는 거를 보면은 이쪽에 있는 성장판, 네일 매트릭스라고 하는 곳에서 자라는데, 여기도 역시 무좀균에 감염이 되고 하면 처음부터 무좀 발톱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톱을 봤을 때 우리가 발톱만 보는 게 아니고 발톱의 성장판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치료를 해야 완치해 가는 거고, 어떤 한 부분이 남아있다 그럼 계속 해마다 재발되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1년 동안 내내 치료받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발톱 무좀의 치료 기간을 우리가 발톱 무좀이 재감염되고 하면 1년 이상을 잡는 이유가, 손톱이 한번 완전히 나오고 자라는 데까지 손톱은 6개월을 잡아요. 근데 발톱은 그게 12개월이거든요. 이 발톱 무좀이 완치해 가려고 하는 요건은 뭐냐, 밑에서 일단 새로운 발톱, 무좀이 아닌 발톱이 나와야 되고, 이 위에 있는 무좀 발톱들한테서 옮지 않을 것, 이거를 다 만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보통 한 사이클하면 12개월 정도 그거를 잡는 거고, 그런데 발톱 무좀이 있는 분들, 좀 심한 분들은 12개월 만에 잘 안 자라요. 그게 그래서 조금 더 길어지고, 그래서 항상 중간에 치료가 이렇게 실패하고 엎어지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발톱 무좀을 좀 잘 걸리는지. 일단은 사실 남자분들이 더 많기는 해요. 무좀이라는 게 고온 다습한 곳에서 계속 있고 장화를 신는다거나 통풍이 좀 되게 안 되는 부분,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부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전형적인 루트가 군대에서 많이들 생기고, 그런데 요새는 이제 젊은 여자분들도 발톱 무좀 생각보다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은 왜 생기는가를 보면은, 여성분들이 그 네일 아트를 많이 하시잖아요. 페디큐어 뭐 이런 걸 하다 보면은 발톱도 사실은 이렇게 딱딱하긴 하지만 계속 공기하고 만나면서 이렇게 호흡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위에다 뭔가 되게 두꺼운 거를 붙이면 무좀균이 서식하기에 되게 좋은 환경이 돼요. 어떤 비닐하우스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균이 한번 들어가 버리면은 그 안에서 이렇게 약간 무럭무럭 자란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거를 떼고 났더니 발톱색이 변색했다 이렇게 오시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본인이 이제 그렇게 무좀 걸리니까,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가리기 위해서 계속 그런 걸 하다 보면 더 악화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옮게 되는 경우도 좀 종종 있을까요? 예, 그렇죠. 발톱 무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발무좀도 그렇긴 한데, 발무좀은 막 엄청 난치는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 좀 먹으면 짧게 먹어도 낫고 연고 바르면 또 낫고, 근데
발톱무좀 같은 경우는 대놓고 난치고 그래서 발톱무좀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 분들은 집에서 생활할 때도 개인 슬리퍼 신으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거든요. 그거 발톱 깎기 절대 가족들하고 공유하지 말아라. 발톱을 깎으면서 그 안에 균이 있는데 그거를 공유하지 말고 발수건 같은 거 따로 쓰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옮기는 거에서 좀 하고 있습니다. 발톱무좀을요. 네. 방치하면 안 되는가요? 발톱무좀이 워낙에 치료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60, 70대 오시고 하면은 대부분 혈압, 당뇨, 고지혈증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먹는 약을 먹기도 힘들고 약간 거동도 불편해지고 하면은 완치로 가는 것보다는 그냥 바르는 약 정도 하면서 너무 나빠지지 않게 관리하는 게 맞고, 그래서 사실 젊은 분들이 발톱무좀이 있으면 40, 50대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나이가 들면은 그걸 잘 완치가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내 몸에 곰팡이균이라는 거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이 들어서 생기는 질환들도 리스크한데 그런데 곰팡이균이 하나 더 있는 거니까 약간 젊을 때 40, 50대 때 그 이전에 발톱무좀 좀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기회 감염이 될 수 있는 균을 좀 없애는 게 좋긴 합니다.